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 다시 돌아와서. 자, 요약문을 먼저 보면, 믿어진다. 감정, 표현된 감정, 음악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빈칸한 학습된 연관 또는 뭐 연상을 통해서 또는 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또는 같은 경우는 이 올은 이게 얘랑 적어도 같은 건 아니잖아, 앞뒤가. 그지? 이거 또는 이거니까. 그래서 뭐 대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보면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요거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 이거 똑같지? 아, 그러니까 결국 due to the one이잖아. 이것 때문에 음악에 표현된 감정이 이해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A라는 거 또는 B라는 거 두 가지를 통해서 음악 안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겠구나. 대조로. 그래서 얘가 대조이기 때문에 지문에서도 여기를 기준으로 위아래 나눠주는 거야. 요게 이제 대조의 연결사 역할을 한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지를 봐야 된다 했었지? 여기서 모르는 게 뭐 한 서너 개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버려야지 뭐. 그치? 유행을 바라는 거잖아. 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부정확하게. 유사성, 균형, 차이, 연결, 대조. 뭐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그러면 음악 안에 표현된 감정, 뭘로 이해될 수 있는가? 뭐 한번 확인해 보지 뭐. 자, 여기 보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나왔어. 그지? Learn the association. 아하, 이거 좀 아쉽지? 왜냐면 뭐야? 정작 필요한 게 안 나온 거잖아. 그지? 학습된 연상을 통해서다 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아마도 여기까지 원래지, 내추럴리가 자연스럽게 선천적인 타고난 되니까 원래 슬픈 거는 없을 거야. 음악 한 곡에 대해서 마이너 키는 뭐니? 마이너한 키니까 이제 단조 음악이고 실제 문제 풀 때는 뭐 몰랐다 하더라도 하여간 뭐 저기 음악 한 곡에서 원래 슬픈 건 없고 낮은 음악 얘기에서 노트는 음표지, 음표 이런 거. 그러니까 연주가 천천히 되는 낮은 뭐 이런 게 원래 슬픈 건 없대.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럼 보통 이제 문화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는 have just come to hear certain kind of music, 특정 종류의 음악을 들었을 거야. 슬픈 것으로서. 여기서 잘라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인과관계 나온 거지. 왜 특정 종류의 음악을 슬프게 듣냐면 우리가 학습했으니까 연상을 짓도록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그것들을 슬픈 사건들, 이런 퓨너럴, 장례식 같은. 그래서 여기에 문화가 나왔지. 그래서 요게 A 이렇게 된 거지. 됐지? 그래서 문화가 된 거잖아. 저거잖아. 여기 인과관계가 사용이 됐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조라고 보는 게 좋지만. 그 사실은 이걸 구했으면 우리가 그 다음 거는 다른 거였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근거를 하나 찾았으면 빠르게 훑어가지고 뭔가 이게 대조되는 연결사가 있다면 땡큐가 돼서 거기로 바로 건너뛰면 되거든. 이거 하나라도. 근데 이건 이제 하나밖에 안 되니까 뭐 굳이 뭐 건너뛰지 않아도 되긴 하겠지만 사실 필요하진 않으니까 건너뛰는 게 되겠다고 이걸 찾았으면.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 앞에 나온 이 관점에 완전히 반대되는 게 입장이다 해서 이거 바로 넘어간 거야. 어떤 입장이냐면 링크, 연결이지. 연관, 음악과 감정 사이에 연관이라고 하는 것이 one of resemblance. 이거는 뭔지 몰라도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제문이 되니까 요 단어구나. 그지? 그렇게 해서 비로 가면 되잖아. 그래서 답이 1번이 된 거지. 문화하고 resemblance. 즉, 그 resemble이 닮다잖아. 닮다. 무엇을 닮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거기에 나오는 그 형용사로 그 similar 있지?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 그 resemblance가 similarity가 된 거지. 오케이? 일단 단어는 뭐 이렇게 되고, 일단 다시 돌아가서 해석적인 거 하나만 보자면 요게 또 많이 나오거든?
그 come to 부정사나 get to 부정사 있어. 그럼 이게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주어가 to 부정사 이 동사하는 쪽으로 오다, 동사하는 쪽으로 도달하다 해서 뭐뭐 하게 되다야. 그러니까 저걸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독해를 할 때는 지금 요거 보는 거야. 그럼 동사가 현재 완료도 그닥 중요하진 않아. 독해할 때는 뭐 문법적인 거 빼놓고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듣다잖아. 듣게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어쨌거나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아는 상태에서 여기다 지우면 된다고, 해석할 때는.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한 느낌이었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가 tend to 같은 것도 요거 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이걸 한다는 얘기잖아. 독해할 땐 좀 단순화시키는 게 좋잖아.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얘기했었던 뭐 be likely to야. 그럼 이거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걸 하는 거잖아. 그냥 바로 동사 한 단어처럼. 그러니까 요거만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명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건 하나 그냥 뭐 꼼수라고 하고 보면 돼. 근데 원래 저게 저 뜻이다라는 걸 모르면은 안 돼. 알긴 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음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음악 이제 하는 곡은 스코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걸 다른 표현으로 piece of music을 음악의 곡을 스코어라고 그래. 점수 있잖아. 음표는 note이라고 하고. 또 기억을 해줘야 돼. 음악 얘기 나오면 저게 이제 곡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컴포지션 얘기하면서 음악에 이제 장문이나 글이나 곡 하나도 컴포지션이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음악 한 곡을 가리키는 거는 뭐 이 정도가 되겠다고? 됐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언어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슬픈 어떤 사건하고 저런 단조음악을 자꾸 연결을 짓다 보니까, 그래서 단조음악은, 느린 음악은 슬픈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된 거잖아. 즉 학습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후천적이란 얘기야. 후천적. 후천적은 뭐니? 이 단어 다 기억해 줘야 돼. acquire가 습득하다거든. 그래서 acquired 이거야. 후천적인. 항상 ed나 ing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지. 그럼 이거 여기 상대 개념 있잖아. 선천적인 건 뭐였어? 저 위에 not natural, inborn 또는 born, 또 많이 나오는 게 innate지. innate. 물려받은 inherited. inherit이 뭐 상속하다, 물려주다 하니까 inherited. 그 선천이 되게 단어가 많거든? 또 많이 사용되는데, 후천보다는 선천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 이것도 뭐 기억을 해줘야 돼. 밑에는 이제 선천적이다, 위에는 후천적이다, 그 얘기야. 잠깐만, 그래서 여기 잠깐 봐봐. 안 지울게.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우리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하는데 곤란을 겪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 견해가, 우리는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에서 표현된 감정을 인터프리 해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래서 요 should는 추측으로 보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should가 뜻이 첫 번째는 뭐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 요지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추측, 강한 추측이었지. 그래서 뭐뭐일 거다, 70% 확신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법에서 사용되면 혹시라도, 여기까지 정도만 알면 된다고. 그지? 혹시라도 이제 if절에서 쓰일 때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이 부분 혹시라도, 만약 주어가 혹시라도 동사 한다면 희박한 경우에 쓰는데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뭐 하여간 저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구조적으로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 주어 자리에 문법 얘기를 좀 할게. 그래서 주어 자리에 이것도 왜 이렇게 전면부잖아. 사실 이렇게 묶어보고 뭐야 PP잖아. 이거 수식어 부사고. 그럼 동사 D가 진짜 주어지? 뒤집어진 거지. 왜냐면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겁나 길고 동사나 이게 그 뒤로 가야 되니까 긴 주어 싫어요. 또는 이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 해서 그냥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것도 뭐 금쪽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느릴 때는 여기 쉽게 갈게.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고 뭐 움직이기도 천천히 한단 말이야. 낮은 목소리로. 슬프니까. 그래서 또 인과관계가 있네.
우리가 느리고 낮은 음악을 들을 때는 그럼 슬픈 걸로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반점이 많다면 이번에 위에 거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 들어간 거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 이해하는데 감정을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음악인데 이거 봐봐. 여기 하나가 들어갔고 여기는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여기 understanding이고 interpretating 이게 같은 말이잖아. 그치? 이걸 뭐라고 그래? 같은 거 자꾸 두 번 쓰기 싫으니까 표현을 자꾸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이뤄가지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몰라! 이러면 안 된다고. 읽어보면 되고 그게 좀 아쉬운 건 이건 그렇지. 이거 뭔가 동의어가 없나? 이거 왜 또 썼지? 뭐 좀 그렇긴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대조 전개 방식이다 정도 보면 되겠다고. 됐어? 이거? 안 쓴 사람 정리해 주시면 돼. 이거 쉽지? 자, 일단 처음에 제시문 먼저 보기 전에 이거 잠깐 보면 좀 전에 그래서 연결사 얘기한 거야. infact는 얘가 기능이 뭐였어? in fact, as a matter of fact, in effect 이런 게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얘는 강조. 그래서 얘가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고. 역접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강조로 같은 내용 표현 바꿔서 다시 하는 거. 이 문제에서 직접적인 단서를 주려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고 했어서 앞뒤 내용이 같은 거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조. 반대. 그 다음에 C는 product display. 제품 전시는 works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방식은 똑같은데 앞에는 product display가 아닌 뭔가 다른 거가 왔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거는 그 열거 있잖아. 첨가부양 게다가 뭐 이런 역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치? 뭐 비유라고 볼 수도 있고 저런 게. 그럼 벌써 저것만 해도 큰 단서를 잡은 거잖아. 뭐 쉽게 갈 수 있어. 첫 문장의 주제문이지. Color can impact. 색이 네가 무게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색깔 중에서도 어두운 색깔, 예시, 뭐 상생, 서술, 부연 설명 나왔잖아. 우리 뭐 상식적이지. 어두운 색이 무거워 보이고 밝은 색깔은 덜 그렇게 무거워 보이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인테리어 하는 디자이너, 설계하는 사람들이 뭐 어두운 색깔을 칠을 한데 어디? 그지? 밝은 색 아래 뭐 하기 위해서 그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두기 위해서. 이게 전면구잖아. 이게 ease가 편안함, 쉬움, 용이함 이렇게 되니까. 그치? 아무래도 색깔이 안정적이려면 아래쪽이 좀 어두운 색인 게 좋을 거 아니냐? 뭐 일단 뭐 그렇구나요. 자, 그럼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같냐 이거지. 사실 검은색은 흰색보다 2배가 더 무겁게 보인다? 요거 이제 배수사 원급 비교해서. 그러니까 요거 왜 우리가 뭐 문법적으로 뭐 얘기하면 heavy or than 뭐 이래도 똑같은 얘기지? 검은색이 흰색보다 2배 무겁게 인식이 된대. 그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 같아? 이거는 전혀 아니지. 그지? 그리고 그래서 일단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얘는 그냥 어두운 색깔 밑에 칠한다는 거지. 물론 뭐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2배라는 것도 얘기됐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문장의 그 위상이라는 스테이터스라는 면에서 볼 때 어두운 색깔이라는 거랑 뭐 흰색, 검은색 하면 요게 좀 더 포괄적이고 이건 좀 구체적인 특정 색깔이겠고 이건 종류잖아. 어둡다는 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걸 같다고 보기 좀 어렵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로 가보니 어두운 색깔의 제품을 on top 꼭대기에다가 쉘빙 하는 것은 쉘빙이 뭐니? 동사로. 원래 그 명사가 그 선반이 쉘프잖아. 이거 이제 복수가 쉘브즈가 될 거 아니야? 그지? ES 들어가는 거. 저 형태 그냥 따왔다고 보면 돼. 선반에다 물건 올려놓는 거야. 제품 전시하는 거지. 그러면 어두운 색깔 물건을 그 선반 맨 위에다 올려놓는 거는 만들 수 있다. 일루션. 착각, 허상, 환영. 여기서는 이제 뭐 착시 정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말에. 걔네들이 my forever.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은 불안감의 원천이래.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요거랑 봤을 때 반대되는 얘기가 맞냐 이거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는 어두운 색깔을 밑에다 칠한 거고, 이건 어두운 게 위로 간 거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일단 여기만 봤을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C는 제품 전시도 똑같은 방식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밝은 색깔 제품을 위에다 둔다라고 했고, 이게 밝은 게 위로 갔으니까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이거 있잖아, 쉘빙 하는 거, 이게 지금 제품 전시가 되는 거잖아. 이건 앞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고, 저게 제품 전시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해서 그냥 C가 먼저여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 A가 갈 거냐 B가 갈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몰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B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가 무조건 마지막에 와야 되니까 뭐 A 앞에 뭐가 올 거를 찾느냐, 뭐 방법은 두 가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럼 일단 C를 봐야 되겠지? 그지? 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였으니까. 자, 제품 전시 얘기가 나왔고, 이것도 제품 전시였어. 그럼 우리가 기대되는 건 여기서 여기 딱 이어 붙이려면은 어두운 색 위에다가 전시하는 거고, 이건 밝은 색 위에다가 전시하는 거, 이거 잘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어두운 색깔 아래. 두란 말이지. 기분대, 뭐뭐를 고려할 때지, considering. 걔네들이 유사한 사이즈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럼 이게 안정되게 보이고, 허락한다, 고객이 편안하게 브라우즈, 훑어보는 것을, 제품을 위에서 아래로인데, 이거 되게 괜찮지? 왜냐면 그 제품 색깔도 있었지만 요 B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초래하는 거고, 편안하게 comfortably browse니까 이것도 잘 맞잖아, 이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C 다음에 B가 오는 게 좋겠다고, 뭐 이렇게 가던, 그지? 여기는 뭐 이렇게 가기 좀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A가 바로 올 수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A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 볼게. 여기 지금 보면 블랙 앤 화이트 나오네. 그지? 구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얘기를 했고, 여기 블랙 앤 화이트 그대로 나왔잖아. 요건데, 요것도 내용을 보면 같은 얘기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걸 같다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그걸 또 우리가 느끼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네스, 명도, 밝기가 0이고 흰색은 100이야. 극단적이네 매우. 그지? 그래서 2배 이런 얘기잖아. 이 단어도 기억해야 된다. respectively, 여기까지 형용사고, 각각이야. 각각. 존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각각. 그래서 각자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준다. 인식된 무게에 있어서 2배 이렇게 읽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를 하나, respect를 보면, 이거 내신용 단어지.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 요 세 개야. 그러면 respectable은 우리 가능이잖아. 그지? 그 존경할 수 있는 그 상대방 얘기하는 거고, respectful은 존경심이 full, 가득해. 그러니까 어쨌거나 얘들은 존경 얘기야. 그럼 내가 존경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 태도가 좀 연상을 해야지. 공손하겠지? 폴라이트야. 공손한. 근데 여기서 그 respect은 그 어스펙이랑 비슷한 말이야. 그 뭔가의 측면을 얘기한다고. 면, 뭐 측면, 양상, 뭐 국면, 뭐 이런 데. 그래서 얘가 각각이에요. 오케이? 요것만 여기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거 먼저 연결해서 문제 풀 때도 뭐 이 정도 뭔가 이렇게 단서를 연결하는 거는 뭐 헷갈리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쓱 보고 알겠다 그러면 좋긴 한데, 뭐 약간의 좀 표시는 끄적거림은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지? 왜냐면 중간에 하다가 뭐 잠깐 집중 흐려졌을 때 내가 뭐였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요거였지. 그럼 일단 하나를 찾아놨어.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4번을 볼게. 자, 여기 성공을 하려면 너는 오케이, 차이. 되게 중요한 차이, 바이탈한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둘 사이에야. 그럼 벌써 디퍼런스잖아. 대조야. 그지? 그리고 요게 살짝 보면 요게 on the other hand가 있잖아. 대조. 그럼 이 글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저 대조의 전개 방식이 나오면 미리 이제 뭐 단락을 그려보면 필자의 주장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 단순화시키면 A하고 B 이제 둘 차이 나는 걸 둘 다 명시를 해놓고 A 얘기를 할 거야. A 얘기 끝났네? 대조 연결사 주고 B 얘기를 할 거야. 끝!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 세등분 크게 나누면. 이제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건 완전 땡큐야. 이게 A라는 개념이고 이게 B라는 개념이라고 치면 결국은 unrealistic optimist라는 게 A냐 B냐만 판단하고 이게 A냐 B냐 그 글 전체가 A 얘기야 B 얘기야만 하면 그냥 순서 그대로 맞추면 되는 거거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차이는 봤어? 이게 하나 다른 거잖아. 쟤하고 A하고 B 차이는. 성공하려면은 네가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거랑 쉽게 성공할 거야 라고 믿는 거랑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좀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잘 와닿진 않지만 일단 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unrealistic optimist라고 하는 게 A가 여기에서 바로 올 수, 이게 A이던 현재까지는 A인지 B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요거 다음에 제시문 다음에 A는 올 수가 없어. 요거는 이거 좀 헷갈리네. 요 A가 아니고 요거 올 수 없어. 왜 올 수 없니? 요거는 알아야지. 요것만 딱 요까지만 딱 보는 순간 얘는 안 되겠네. 아웃 이렇게 돼야 되잖아. 왜 그래? 얘기해봐. 야, 여기서 A, B를 두 개 다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앞에 A든 B든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안 돼, 이거는. 이거를 생각 못 했다는 거지. 연결사 기능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지? 아까처럼 저 on the other hand가 이거야. 이거. 제시문 이거요. 뭔가 하나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지? 안 돼. 그래서 일단 보지도 않았어. 안 되는구나. 한번 갔어. 이거 뭐 unrealistic optimist구나. 이거 뭐였어? put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put은 in other words야. 대리스. 환원, 같은 말 또 하기. 비슷하지? 좀 전에 인팩트랑. 그지? 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차이다. 차이? 이 차이? 그지? 요거하고 요거 오케이. 그럼 이게 A고 이게 B겠네. 순서조차 지켜준다 했잖아. 엔간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가능. 여기서 벌써 힌트도 줬네. realistic optimist하고 unrealistic optimist가 있으면 unrealistic이니까 앞에는 realistic optimist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unrealistic을 B라고 했으니까 즉 앞에는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일단 가능. 그 다음 C로 가볼게. they recognize. 특히 they나 he나 she 이런 거는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it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읽어보면 그들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일단 몰랐다 칠게. 이건 모르겠다 요로 하자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A 얘기인지 B 얘기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B하고 지금 A 이렇게 요거하고 요건 된 거니까 얘가 그 realistic optimist 얘기인지 unrealistic optimist인지 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이거 사실 잡은 거잖아. 이렇게 충분히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B, C, A 뭐 이렇게 된 상태야. 자, 일단 그러면 요거 앞에 realistic을 붙여보자. 이거 일단 읽어야 돼. 그지? 얘랑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성공할 거라고 믿어. 그런데 또한 믿어. 그들이
성공이 일어나게 만들어야만 한다.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 같지? 무엇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냐면 뭐 신중한 계획, 뭐 올바른 전략 선택 뭐 이런 거에서 일단 오케이. 자, 이거 가볼게. 얘네들은 needs 욕구 뭐 필요를 recognize 알아차린대. 무엇에 대한 필요냐면 진지한 생각을 줄 어떻게 그들이 장애물을 deal with 다루는지. 진지하네. 그 진지한 거는 어떤 거요? 얘는 realistic optimist 얘기 아니야? 진지한 거잖아. 이거 읽어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 되게 이제 순진한 느낌.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지. BCA 뭐 이 순서네. 좀 그러네, 그지? BCA 뭐 이렇게 간 거라고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된다고 봐야지. 이것도 절차를 꼭 지키기보다는. 이해되니? 이거? 뭐 C는 여기 이거 하나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반면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은 성공이 그들한테 happen 그냥 일어날 거다라고 믿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요 대시지. 다시 말하면 이것도 우주가 그들한테 리워드 보상을 해줄 거다라고 믿는 거야. 모든 긍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나 좋게만 생각하면 무조건 알아서 잘 될 거야. 괜히 잘 될 것 같은. 썸마 어떻게든 그들이 transform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뭐로? transform into 변화하다 바뀌다 하지. 일종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장애물이 don't exist anymore.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이거 망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차이가 있다고 했지 뭐 필자 생각은 안 나오잖아 역시. 그치? 보통 뭐 순서는 이런 식이라고 보면 돼. 이것도 되게 쉬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요거만 좀 요게 C가 리얼리스틱인지 언리얼리스틱인지 그것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지? 됐어 여기? 여기도 뭐 단어는 별게 없어요. 혹시 모르는 건 아니지? optimistic 어디 있었지? 이거 optimist고 낙관적인 비관적인 뭐니? 그치? pessimistic 그지? 비관적인 저 반대말이 낙관적인 optimistic. 이거 몰랐으면 또 한번 챙겨보면 돼.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얘네 둘 다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 즉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패러슈트, 낙하산을 만든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지? 각자 역할이 있는 거지. 자, 흥미롭게 자연에서 빈칸하다 문장이 들어갔는데 빈칸이 문장이 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길다고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 어떠냐 이런 거고 이게 뭐였어 다? 보충 설명 중간에 대조가 보여. 그치? 일단 뭐 여기 먼저 봐야겠지? 디스팅션이라고 또 차이 구별 나왔네. 그치? 또 대조 되네. 벌써 여기서부터도 대조라는 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포식자하고 먹이 사이의 어떤 차이가 명확한 이것의 사례를 제공. 오케이. 자, 핵심적인 특징. 어떤 key feature? distinguish. 역시 구별하는 A from B 둘을 포식자 종, 먹이종 구별하는 특징은 아니다. 그럼 이거 아니지?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긴 해. 이런 거가 아니다. 그지? 이거다. 그치? 여기가 중요하겠네? 나래의 법비잖아. 무조건 주제문 아니었어? 이거지? 이 둘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눈의 위치. 오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눈의 위치. 그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 얘기 나오고 먹이 얘기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사실 이 상태에서 가는 게 맞아. 내용이 보충 설명까지 안 가고. 근데 갔을 때도 내용이 부족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순서대로 가보면 눈의 위치.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눈 얘기네.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와야지 뭐.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포식자는 어떤 눈으로 진화를 했냐면 이거 여기까지 오면 판단이 되거든. 앞쪽을 향하는 facing forward.
즉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앞쪽을 향하는 눈이 허락해. 비노큘라 비전을 뭐지? 괜찮아. 이런 거 주석을 안 주는 건 여기 보충 설명이 가기 때문이라고. 이거 읽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앞쪽을 바라보는 눈의 위치는 정확한 깊이감과 여기서 이제 거리감이라 했지? 그걸 제공을 하는데 언제? 먹이를 풀수 쫓을 때, 여기서 추구보다 쫓을 때가 되겠지. 아, 먹이 사냥을 위한 유리한 진화적인 특징이 앞쪽을 향하는 눈. 반면에 포식자 말고 먹이종은 바깥쪽을 향하는 눈, 즉 뭐 측면이 될 텐데 옆에 붙어 있는 느낌이야. Maximizing Peripheral Vision. 이것도 뭐 괜찮아. 이걸 극대화한대. 얘가 역할이 뭐냐면 허락을 해.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사냥 당하는 애, 즉 프레이가 되겠지. 얘가 사냥을 하는 애가 아니야. 헌티드니까 사냥 당하는 먹이가 요거 detect danger. 그치, 위험을 탐지하는데, 그치? 요거는 정확한 이제 사냥하는데 중요한 거고. 네, 접근할 수도 있는, 어프로칭 할 수도 있는 어떤 각도로부터. 됐네.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추가 얘기가 뭐였냐면 눈의 위치, 즉 포식자 앞을 보는 거고 먹이는 바깥. 이건 뭐 사냥할 때, 그지? 이거 뭐 좀 길긴 한데 사냥 시 이거는 위험 탐지, 뭐 이런 정도 키워드를 다 넣은 거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요거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쓰란 말이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은 풀 때는 뭐 저 감으로 대충 풀었다 치더라도 복습할 때 여기까지 가져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는다니까. 대충 맞추고 넘어갔구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선택지가 좀 특이로웠어요. 그러니까 1번은 야, 요거까지는 뭐 괜찮은 거거든? Eyes facing outward. 먹이 입장이었잖아. 근데 사냥 성공은 이건 포식자 얘기잖아. 두 개가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위험 탐지야. 그럼 괜찮은 거지. 여기가 forward야. 그럼 또 맞는 거고. 그지? 얼마든지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더 강한 종이 더 좁은 field of vision이 한 단어요. 시야를 가진다. 좁은 시야. 뭐 강한, 이거 맞는 것도 같아. 얘가 이제 포식자일 거니까. 3번은 인간은 일단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아니잖아. detect danger. 그지? 이거는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되는데 민간 얘기가 밑에 있긴 하지. 뭐 상식적으로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잖아. 그지? 먹이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아닌 거고. 뭐 몰랐으면 또 내려가야 되겠지. 이건 이제 완전 아니지. 약한 종의 멸종, 뭐 시력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구성원을 파악해. 4번, 5번은 그냥 완전 아닌 거고, 1, 2, 3번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만든 선지 자체는 뭐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어를 좀 하나 보면, 그러니까 디스팅션은 뭐 구별이라고도 하고, 차이라고 해서 디퍼런스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르게 사용될 때도 있어. 구별하고 차이는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distinguish A from B. 뭐 같은 거 뭐 있어? tell A from B, know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이거 뭔가 내신에서 했었던 것 같아. 그지? 하나 더 추가하면 discern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biological weaponry. 요거. 그러니까 전미사로 RY 또는 뭐 ERY 들어가면 이게 전체를 총칭해 주는 거 아니었니? 그래서 주얼 하면은 보석 한 개인데 주얼리 하면은 보석류가 되는 거고, 씬 하면은 하나의 이제 풍경이나 장면인데 시너리 하면 이제 풍경, 경치,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웨폰리도 뭐 무기류라고 하는 게 뭐 생물학적인 무기라는 게 발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도 요 단어는 알아야 될 텐데, 비노큘라라는 게 쌍안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게 바위가 숫자 2를 얘기해. 쌍안경. 명사로도 쓰여. 저기서 형용사로 쓰였지만. 해석에는 좀 어려운 말이 한자 표현이 있던데, 뭐 양언시라는 건데, 하여간 비노큘라는 바위가 왜 숫자 2잖아요. 그래서 바이시클이
그러니까 원이 두 개 있는 게 바이시클 자전거잖아. 이렇게. 요거요. 바이는 숫자 2.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이다. peripheral. 그 주변에라는 뜻이거든. 주변. 근데 이게 또 안 나온 건 아니거든. 기출로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외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볼게. 자, 이게 형용사야. 명사가 아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콤마 찍고 다시 주어동사 문장이 나왔잖아. 분사구문이지? 얘가 비동사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being을 항상 생략하니까 분사구문. 그 be consistent with는 이게 뭐 일관된, 일치하니까 일치한다. 어떤 food chain, 먹이사슬 최상단에 우리 인간의 자리하고 일치해서 인간들은 어떤 눈이 있냐면 facing forward 하는 이거 갖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게 consistent with가 뭔가 일치한다, 일관되다인데 요것도 하나 같이 동의어를 하나 보면은 agree with가 뒤에가 사람이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의하다가 되는데 사물이 나면 사물에 동의할 수는 없잖아. 그게 이제 일치하다야. 저기를 agree with라고 해도 말은 된다고. 그래서 그 밑에는 뭐 그냥 이거 또 하나 있네. 게이지가 측정하다야. measure. 우리가 무슨 그 게이지라는 게 눈금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체중계나 이런 거 있지. 이걸 게이지라고 하잖아. 동사로도 측정하다. 단어는 뭐 좀 챙겨봤고. 야, 하나 더 있네. 아이, 자꾸 나오네. clarify. 저게 명료하게 하는 인데, 저게 어디서 나온 말 클리어, 명확한. 여기에서 요 이가 빠져. 그래서 IF 하면 명료하게 하다, clarify. 명사는요, clarity, 명료함. clarify, clarity. 명료한, 명료하게 하다, 명료함. 자, 사실 요거 문장 자체도 인과관계야. 이 리투가 원인 결과에서 나오는 거였잖아. 그때 한번 정리를 쫙 했었지. 씹는 거는 더 작은 파리클, 입자로 이끌어준다. 삼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보다 노출된 surface area, 표면적, 뭘 위한 소화, 효소. 그런데 투부정사 앞에 포명사는 의미상의 주어잖아. 주어처럼 동사처럼. 즉 digestive enzyme, 그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에 더 넓은 표면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인과관계를 쭉 따져보면 일단 쉽게요. 그치? 그럼 이제 결론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화, 뭐 용이, 뭐 이 정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바로 in other words가 나와. 중요한 거 아니야 일단은. 그치? 다시 말하면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데 the extraction of a more pure and raw material from a mouthful of food. 더 많은 연료와 날것에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의 추출을 뭐로부터? 한입 가득한 음식으로부터. 즉 in other words를 보니까 소화용이보다는 결국 뭐냐면 이게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 같으네. 그치? 씹기라는 걸 통해서. 그치? 일단 소재는 확실하게 알겠는데 주제문이려면 보충 설명까지는 보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로 가보니 이게 특히 중요하다, 포유동물한테. 특히 중요하다라는 말까지 썼네.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 왜냐하면 포유동물은 they hit their bodies. 그들의 몸을 데우니까, 즉 체온 유지, 에너지 유지를 하는 게 어디에서? within, 내부로부터. 그러니까 체내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포유동물한테 중요하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나온 요 얘기가 결국은 그 원인이 나왔다. 인과관계는 이게 중요하니까, 씹기가 포유동물한테 중요한 이유는 이거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결국 씹기라는 거는 더 많은 에너지 체내에서 얻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포유 동물에게 뭐 중요 뭐 이런 느낌이야. 일단 뭐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러면은 보충 설명을 더 봐야겠네. 새로운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짐작했던 걸로 씹기는 포유동물한테 에너지를 준다. 뭐 하는데 필요되는 뭐 액티브 활동적이 되는데 나돋니 보돌수 뭐 낮 동안에 또는 밤에도 그리고 더 추운 날씨에도 살고 뭐 뭐야 이게 그지? 열거 막 된 거 아니야. 그치? 막 구체적이잖아. 이게 막 구체적이고 뭐 열거고 보충 설명이구나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지. 글의 흐름 안 바뀌고. 그렇지? 주제문 자체는 얘라고 보면 되지. 인트로 토픽 결과 원인에서 그지? 이 문장 씹기가 표시가 되긴 해야 되겠지. 씹는 게 일단 주인공이니까. 즉 씹기라는 거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포유동물한테 중요하다. 뭐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선택지가 되게 좋았어. 선지를 먼저 볼게. 자, 1번은 아니야. 그지? 이게 이제 다이제스션이 소화하고 소화 불량을 완화, 용이하게 해주는, 덜어주는 거지. 완화시켜주는 방법. 씹는 게. 자, 2번은 더 많이 씹음으로써 에너지를 증진해라. 씹어서 에너지 얻고 더 많은 에너지? 뭐 괜찮았던 것 같거든.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씹는 게 포유동물이 생존하게 하는 걸 도와주냐.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빨의 뭐 유형 기능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날씨 아니야. 그 2번, 3번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답은 3번인데 그 2번은 왜 오답일까?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선지를 잘 만들었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2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저것도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본 부분에서. 씹는 거 그리고 에너지 또 많이 얻는 거. 그 얘기는 되잖아. 2번은 왜 오답이겠어? 얘기 좀 해봐. 뭐 때문에? 3번은 중요하다는 게 나와? 그렇지. 응? 그렇지. 주인공이 포유동물. 요 얘기가 빠진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럴 수도 있지. 너는 사람이잖아. 포유동물이고, 얘가 훨씬 크고, 얘는 너무 구체적이지, 세부적이지, 세부적. 과일 아니가 딸기,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였냐면은, 씹어서 에너지를 얻는 건데, 더 많이 씹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씹는 거 자체가 많이 씹어라, 뭐 이런 거야. 씹는 거 자체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는 걸 도와준다. 체내에서. 뭐, 그러니까 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번이 오답이 되는 건. 그러면, 위에서, 요거는 이해되니? 그 체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 우리 말고, 변온동물 같은 거 있잖아. 콜드 블러디드 애니멀이라고 하지? 뱀 같은 애들은 사막에서 그냥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에너지를 얻잖아. 그치?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지문에서도. 그래서 왜, 도룡뇽 뭐 이런 애들이 따뜻해지면 이제 바위에 납작 붙어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뭐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용은 쭉 갈 때 이걸 한번 볼게. 하여간 씹는 거는 허락해. 계속 씹는 거이지. 그들이 서스테인이 뭐야? 서스테인. 어제요. 이게 계속 지탱하다, 유지하다거든.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왜 서스테인이 많이 나오는 게 sustainable growth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지. 지속 가능한 성장. 즉 일회성이 아니라 뭐 친환경적인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지속 가능한. 뭐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동 속도에서 여기 커버가 나온단 말이야. 커버의 목적어가 거리잖아. 그러면 이 커버가 무슨 뜻이어? 거리를 덮다 해서 거리를 가다 했었지? 이것도 한번 우리 정리하지 않았어? 커버가 뒤에가 목적어에 따라서 덮다라는 뜻을 기본으로. 거리 나오면 가다, 비용이면 비용을 덮다 해서 충당하다, 기사면은 취재하다. 그래서 명사가 커버리지가 기사란 말이지. 보험이면 보장하다. 어떤 여기 자연재해를 덮는다는 게 그걸 보장하다. 그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툰드라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참고로 볼게. 하여간 여기가 보면, 이 포유동물은 살 수 있다. 놀랍도록 다양한 해비텟, 서식지에서. 여기가 놀랍도록 다양한 애들이야. 다 이제 무시했어. Because of their teeth. 그들의 이빨 때문에, 즉, 이빨이 뭐야? 의미하는 게 chewing, 씹기가 되는 거고, 요거 in no small measure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작지 않은 측정치, 즉 작지 않은 양으로, 즉 적지 않게 어느 정도는 해서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쓰는 건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작지 않게. 저 in no small measure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to some extent는 기억해줘야지. 어느 정도는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전면 보니까 빼버리면 되겠지? 자, 봐봐. 여기. 일단, 빈칸을 먼저 보는 거였어. 꼭 지켜서 해봐.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야. 그지? 근데 이건 어렵지 않게 직접 문장을 가보면 회사야. 요 정도만 판단한 거야. 엄청 겁나 읽은 게 아니라. 그리고 회사라는 거 정도 찾았다 칠게. 그리고 동사도 일치하는 이건 또 특이하게.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인과관계잖아. 그럼 그 회사가 엄청난 tremendous 성장을 거절했다, 턴다운 거절하다, reject. 다른 말로 거절했어? 빈칸하기 때문에 원인인데, 야, 그러면 이 위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당연히 거절한 얘기가 나올 거고, 빈칸은 뭐냐면 거절의 원인이잖아. 결과를 얘기하는 게 왜 거절했냐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근거는 밑에 있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빈칸이 중간 정도에 있을 때는 여기가 주제문이라며. 그러면은 앞에는 뭐요? 도입이요. 이끌어내기 위한 거야, 주제문을. 그럼 여기가 보충 설명이거든? 주제문에 대한? 당연히 이걸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저렇잖아. 물론 앞에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여기 연결사가 있을 거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연결사가 빈칸 문장이 뭐 in other words가 있어. 그 앞에를 봐야지 당연히. 봐봐. 이것도 이렇게 만약에 중간이야. in other words 있고 빈칸이 있어. 그래서 이제 단락이 뭐 이렇게 됐다고 칠게. 그럼 당연히 직접 문장하고 같은 표현 바꿔서 다시 한 거잖아. 앞을 봐야 되겠지. 근데 요즘 추세는 요게 같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로 답이 안 나와. 너무 쉽잖아.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또 보충 설명까지 봐야 돼. 그래서 같은 얘기라고 보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어쨌거나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하여간 뭐 거절했어, 성장을. 왜 그런지 밑에를 보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있잖아. 얘가 우리가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있었잖아, 10월에. 저것도 좀 그래. 앞에 이제 뭐 사람들은 A라고 말해. 그런데 나는 B라고 생각한다? 물론 확실히 A도 맞긴 하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B야. 이 느낌이야, 이것도. 그지? 물론 그 executive, 중역들은 매년 성장하고 싶었겠지. 성장하고 싶을 거야. 성장을 왜 거절했냐. 역접 있잖아, 또. 이게 중요하겠지. 이거지, 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 문장을 딱 특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 내용을 집어 넣으려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너무 많이 성장하고 싶진 않다는 얘기네. 그치? 왜냐면은 이거 그 내용 그대로. 그치?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싶진 않다. 그럼 이게 똑같이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적당한 성장? 이런 거가 되겠지. 일단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적당히 성장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볼게. 어차피 이거 얼마 안 되잖아. 그치? 빈칸이고. 이 정도 보는 거 시간 들일만 한 거 아니야? 현재까지 한 30초 정도 쓴 거 같은데? 느낌상? 봐봐, 여기까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미친 이만큼 기름을 일단 좀 보고서 뭐
난 이거 가지고 답을 찾아볼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유명한 회사하고 다르게 이제 원한 거네. 원치 않았다, 원했다. 또 나왔지? 그들 자신의 페이스 속도를 정하고 싶었구나. 나만의 방식.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탱될 수 있는 방식. 됐네. 그치? 적당한 성장, 나만의 속도, 장기적으로 유지.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그치? 뭐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선지를 가볼게. 자, 그 회사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노노노. 다음에 구체적인 장기 플랜이 없었다. 마케팅에. 노노노. 그 다음에 3번은 회사 이제 리더십, 뭐 중역들이 성장의 위쪽 한계를 두었다. 성장의 한계를 두었다. 너무 많이 성장? 뭐 괜찮은 것도 같아. 일단 뭐 확신은 없지만 뭐 안 된다고 지울 수는 없는 상태니까. 경쟁 항공사 미래를 걱정을 왜 하냐고. 그지? 회사가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한 도덕 얘기는 나온 적이 없지.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 답 자체는. 하나 더 볼게. 그래서 by doing this 이걸 함으로써 즉 위쪽 한계를 세운 거지. 그들은 safety margin for growth 성장의 안전 마진 어떤 안전 이익을 확보한 거야. 그게 도와주는 거지. 그들이 지속하도록 드라이브 번창을 하게 어떤 시기에 다른 항공사가 마구 흔들릴 때. 자, 앞에 내용을 한번 돌아가서 볼게. 자, 1996년으로 돌아가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국의 어떤 항공회사가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했대. 아, 얘네 아메리칸 에어라인 얘기하는구나. 하여간 뭐 그때 당시에 전명구야? 이건 그게?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른 항공사들은 돈을 막 잃고 있었고 공원도는 뭐 파산하는 거였죠. 아래로 가는 거니까. 하여간 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배그 간청하다 요청을 하고 있었던 애타게 그 회사한테 자기들의 어떤 장소로 서비스 취향을 해달라는 거죠. 서비스하는 게 항공사 취향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흥미로운 게 아니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회사가 95% 그런 취향을 거절하고 그 중에 4개만 취향하기로 결정한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막 많은 도시로 취향을 하면 팔 물건이 많아지는 거니까 성장의 기회가 됐는데 얘네한테 다 몰렸는데 얘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안정적인 적당한 성장을 위한 거다. 뭐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여기를 논리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겠다고 뭐 그 얘기지 뭐.